아침에 급식실을 출근하면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한 7시간에서 8시간을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합니다. 보통 조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20kg 또는 30kg의 무거운 물건들을 자주 들고 내리고 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면 미끄럼의 위험도 있고 또 부딪히는 사고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칼 같은 거를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부딪혀서 멍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 몸에 보면 멍자리가 한 10개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급식실 시설이 미비한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난방 시설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미비한 시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올해는 어떤 학교에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온수 시설이 부족해서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직접 운반하다 보니까 화상을 입어가지고 조리종사원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학교 급식실에는 끓는 기름, 또 독한 세제, 또 무거운 조리기구, 날카로운 칼들이 항상 있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오후에는 앞치마, 장화, 고무 장갑까지 우리가 착용한 상태에서 세척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습도와 온도가 높아 숨이 막히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이렇게 빨갛게 달아 올라가지고 1시간 정도가 지나야 이렇게 멈추는 그런 상황이 참 많습니다. 네. 여름에는 6, 7월에는 특히 체감 온도가 한 6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와 같이 노동의 강도가 높은 학교 급식일을 다른 노동시간 8시간과 비교하지 마시고 한 2시간 정도를 더 힘들다고 이렇게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을 계산할 때 다른 노동은 뭐 8시간인데 우리는 뭐 몇 시간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노동이 8시간일 때 우리는 10시간 일한다는 그런 좀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 임금을 좀 책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힘든 급식실에서 제가 17년을 종사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근 후에 저는 손마디가 욱신거리고 팔이 저리고 목과 어깨가 뭉쳐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고 때로는 아파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퇴근하면은 제가 전기 안마기를 사다 놓고 한 30분쯤 항상 이렇게 어깨, 팔, 다리, 허벅지까지 이렇게 마사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전에부터는 허리에 굉장히 무리가 와서 이렇게 정형외과도 다니고 한의원도 다녔습니다. 또 그런데 2년 전에는 허리가 아파서 잠바를 들고 가다가 도저히 못 들고 가겠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허리가 너무 많이 무리가 와서 제가 정형외과와 이제 한의원 이렇게 치료를 병행하면서 한 일주일을 버텼더니 그래도 조금 완화가 돼서 휴직기를 내려다가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손가락 관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전히 낫지 않고 있습니다. 제 손마디를 여기 조금만 눌러도 굉장히 아파요. 힘든 급식실 일을 그만두어야만이 완치가 된다고 이렇게 정형외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제 현재 살고 있는 형편이 급식일을 그만둘 만큼 여유가 있지 않고 저는 또 여성 가장입니다. 그러니까 제 돈으로 벌어서 저희 4인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17년을 일을 했어도 생활은 전혀 나아지 않고 우리나라 이렇게 국민 수준으로 보면 빈곤층에 굉장히 속하고 있습니다. 동료 조리원들도 경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허리 요통, 어깨 통증, 손저림, 팔꿈치 아픈 거, 또 인대가 늘어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정형외과나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식실의 하루의 일과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연속적인 행동이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배식이 교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14대의 운반카가 올라가는데 그 운반카에 실어지는 무게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80kg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2명이 미는데 굉장히 팔과 허리에 이렇게 밀면은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예,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 팔에 이렇게 손상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런 증상들이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한 학기에 5개월 정도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몸이 굉장히 무리가 와서 아니 빨리 방학이 왔으면 하고 방학을 기다립니다. 그다음에 방학이 이제 기다리면 우리가 조금 쉬어요. 그러면 쉬면은 많지는 안 돼도 조금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정도도 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임금 책정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방학 때 쉬니까 돈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힘든 몸을 약간 치유하는 기간이다 생각하셔서 좀 방학 때도 우리가 급료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임금을 주는 정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굉장히 큰 학교로서 학생이 1,800명, 교직원이 100명, 1,900명 일을 10명의 조리종사원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1명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한 명을 좀 쓸 수가 없다고 학교에서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잘못이 아니고 정부의 잘못이니까 그럼 우리도 한 명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겠다 해서 지금 저희는 1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정 인원을 조금 더 줄여주시면 내가 할 일이 좀 적어지니까 이렇게 허리의 부담이나 이런 육체적인 손상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175명으로 적정 인원이 되어 있는데 이를 한 150명 정도까지 좀 줄여주시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그래?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의 입장을 생각해서 더 되게 많이, 알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먹거리와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조리사와 조리 실무사들은 아이들이 음식을 먹고 잘 먹었어요, 맛있어요 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고 또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어요 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책임이 막중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급료는 그 훌륭한 만큼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우리 보수를 지금 우리 학교에 주무관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수준으로 좀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봉급 체계를 우리 나라에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도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1호봉의 그런 대우를 우리 초봉의 임금으로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저는 조리 종사원을 하면서 제가 정말 우리나라도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부국 공무원의 1호봉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하고 참 희망을 갖고 17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제가 일할 때는 35만 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받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지금 올랐는데 그래도 좀 우리를 좀 그렇게 대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환경미화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봉급이 그래도 하여튼 일하는 거에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여성 근로자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환경미화 못지않는 노동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꼭 좀 정책하시는 분들이 인식하셔서 우리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들도 구급 공무원처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해주시고 사회로 좀 형성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잠원초등학교 유수빈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힘든 상황이 참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자이기 전에 엄마이셨기 때문에 이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내셨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인천에서 오신 성리초 정현순 선생님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박수 한번.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를 경험한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저는 인천지부 조합원 초등학교 14년 조리종사원 정현순이라고 합니다. 작년 6월 말경에 어깨와 팔이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그동안에 간헐적 통증만으로 있어 아파도 참고 일했지만 작년에 갑작스러운 통증에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져 종합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검증 결과에 의사 검진명이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병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물었는데 무슨 종류의 일을 하시기에 어깨가 이렇게 많이 망가졌냐 하셨어요. 순간 창피하기도 하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머뭇거리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 무거운 걸 많이 들어서 어깨가 많이 망가지셨나보군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순간 그동안에 제가 어깨에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대해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저의 어깨 통증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통증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리고 근육통같이 아프더니 통증이 점점 커져서 결국 팔 전체가 마비가 될 정도로 통증이 변해갔습니다. 이런 통증이 계속해 왔던 와중 급식실 근무로 인한 장시간 피로 누적으로 인한 관절이 결림, 증상 허리 결림까지 동반되어 일상생활 불편함에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모든 선생님들 이런 경험을 한 번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다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직업병적 질환이라고 하더군요.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원들은 하루에 평균 8톤을 들고 옮기고 일을 한다고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도 보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매일 8톤의 무게를 이리저리 옮겨가며 전쟁하듯이 14년 급식실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보람된 하루는 온데간데 없이 저에게 돌아온 건 흔히 말하는 직업병의 일종 질환의 어깨 충돌 증후군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듣고 나니 14년 세월의 주마등처럼 스쳐가 지나가며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14년의 직장생활이 참 야속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급식실 선생님들 모두 저와 같은 경험이 다 한 번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산업재해인 이 질병과는 참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여기며 생활을 하였지만 낫지 않는 통증을 겪게 되니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손길이 되는 법적 보호 절차가 없을까 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병원에 처음 방문하였을 때는 산업재해를 했다고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차 수술을 받고 나니 제 어깨 상태가 상당히 많이 망가져 크게 호전되지 않을 거라고
소리에 의사 선생님께서 들었을 때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후 역시나 통증은 가라앉지 않고 다시금 2차 수술을 받게 되니 급식실에서 일한 14년의 세월이 저의 어깨를 이렇게 망가뜨렸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법적인 도움을 이리저리 알아보았더니 저와 같은 질병으로 경우 산업재해 신청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술 비용과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 한구석에 짐과 같았던 경제적 비용이 해결되는 순간이었고 저의 빈자리에 인해 노동의 강도가 2배나 높아진 동료들에게 저를 대신할 누군가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은 것 같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제 마음을 짐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나와 같은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 같은 직종 선생님들에게 나의 사례가 선례로 남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아프더라도 학교 눈치를 보는 급식실 선생님들, 조리 종사원들을 아프면 쓸 수 있는 병가를 마음대로 못 쓰는 현실적 상황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저에게 산업재해 승인이 대해서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를 선임해와 관련한 사항을 상담하여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재 승인을 받고 나니 병원비와 각종 비용 부담감으로 안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기는 위한 주사를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통원 치료 초기에는 차도가 보이다 안 보이다 다 계속하며 반복하자 병원 측에서는 산재 연장 신청 시켜주기도 하시면서 소견서를 써주셨고 그 결과 현재 통증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치료 초기에 통증이 너무나 심해 잠을 이룰 수 없는 날도 많았었으며 독한 약 때문에 부기와 부종이 심해 정말 매일매일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통증으로 아프고 지나간 세월이 야속함이 서러움에 한가득한 몸이 아픈 게 개인의 사정이니 알아서 치료하라는 학교 측 말을 곧대로 믿은 시비를 들어 치료받고 있었다 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픔이 2배나 되어 큰 아픔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비슷한 일이 저희 학교에서 배식원 동료들에게 생겼습니다. 배식원이 하루에 2시간 50분 동안 배식 업무를 위해 조리원들의 여러 업무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약직으로 일을 3시간 미만 근무라 근로기준법에 보호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받는 수당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배식원 동료 중 한 명이 식판 카트 바퀴에 손가락을 끼어 뼈가 으스러지고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처음에 다친 줄 모르고 일하다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뼈가 으스러졌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이 산재 신청 가능할까 싶어 학교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배식원은 산재 적용이 안 된다고 다치면 다치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학교 측에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다친 이 동료가 저런 소리 듣고 속이 편해졌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또한 이런 학교의 태도가 화가 나서 노조에 알리고 산재 적용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역시였습니다. 대식원도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얘기가 거짓이라고 항의했었고 그 동료는 3개월 산재 승인을 받아 당당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학교에 복귀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저처럼 용기를 내서 주저하지 말고 산업재해 신청이라는 법적인 보호 절차를 받으며 마음 편히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을 챙기는 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법적인 절차와 도움의 손길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이러한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급식실 내에서 근무자를 위해 쾌적한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작업 배치 기준을 낮추며 작업 기구 활용과 조리 과정 전반이 편리한 수준으로 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같이 피해자가 또다시 나타나질 않을 것이고 아픔으로 고통받는 조련들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앞으로 아프지 않으면 마음 편히 일을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우리 몸은 우리가 챙겨야 한다는 저의 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들으신 선생님들 조금이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아픔으로 고통받는 선생님들께 제 얘기가 조금이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힘든 말씀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현 선생님이 저렇게 아프신 지가 1년이 넘으신 걸로 알아요. 근데 아직도 좀 안 좋으시다고 해요.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산재 받기가 참 어려워요. 뭐 산재를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그냥 본인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산재를 몰라서도 못하고 알아도 하려고 해도 너무 어려움이 닥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는 산재 받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돼야 되겠고요. 우리 고생하신 정현순 선생님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경기를 대표해서 만안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김영애 선생님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조리종사원으로 10년을 근무했고요. 앞에 계신 분들보다는 연차가 상당히 짧습니다. 참 제가 10년을 근무했는데 저희 조리실의 노동 강도는 제가 딱 6개월을 근무하고 나니까 아파서 병원을 가야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 몸이 저희들은 다른 스포츠나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노동 자체가 하고 나면 그냥 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운동과 노동은 다르다라는 의사들의 지극한 권유로
운동을 하지만 그것은 내일에 또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을 달래기 위한 운동을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도 제 몸은 참 이 급식실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어요. 저도 덩치가 한 덩치 한다면 한 사람이었고요. 저희 급식실의 선생님들은 나긋나긋하고 난창난창한 분들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하중 작업이 있어야 해요. 저희들이 원래부터가 강성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조리실 선생님들을 학교 내에서도 약간은 강성인 집단으로 저희들을 취급을 하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강성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여리고 가슴이 뜨거운 따뜻한 아낙네들이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급식실의 노동은 저희 여성 호르몬도 바꿀 수 있는 아시죠? 급식실 운동선수가 극한 운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면 그 호르몬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거. 근데 저희 급식실의 노동은 그렇게 호르몬도 바꿔서 저는 처음에 급식실에 갔을 때 왜 선배들이 군대들 같고 군대 아저씨들 같고 왜 걸음걸이가 저렇지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 역시도 10년 전에 김영애가 아니었고 가장 많이 가까운 사람한테 질책을 받는 이유가 몇 푼 벌어온다고 여자가 저렇게 싸나워졌다고 그러는데 몇 푼 벌어와서 제가 싸나워진 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저희도 동물적 본능으로 싸나워지더라고요. 제가 좀 사설이 길었고요. 안내 여러 가지 제가 글을 드린 내용에 많이 벗어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참 행복하게 일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학교라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아이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손잡고 학교를 가서 너무 행복하게 학교를 다녔는데, 너무 다니면서 이 아이도 엄마가 학교가 있다는 거에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저희는 학교에 다니면서, 점점 이 행복을 잃어갔어요. 왜 행복을 잃어갔냐면, 저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후미진 곳에서 일하는 것도, 행복을 느낄 수 없었고요. 그리고, 아프면 쉬지를 못해요. 내가 아파서 쉬면, 내 동료가 그 노동의 강도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돼요. 내가 정말 아파서 쉬면 어쩔 수 없이 아파서 쉬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제 하루 일당을 회비라는 명목으로 내놔요. 회비라는 명목으로 내놓으면 그것으로 보상은 되어지지 않지만 미안한 마음으로 그 회비를 내놓는데 하루 일당을 내놓고 그렇게 쉬어야만 했어요. 그것으로 미안함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또 도미노처럼 내가 빈자리를 메꿨던 동료가 그 다음번에 아프게 돼요. 근데 저희는 정말 기어서라도 나와요. 정말 그렇게 기어서라도 나와서 휘청휘청 하면서 저러다가 더 큰 사고가 나지 싶을 정도로 그리고서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또 방학 때 또 퇴근 후에 저희는 의료 쇼핑을 다녀요. 정형외과, 통증 클리닉, 한의원 이렇게 의료 쇼핑을 다녀요. 참 돈이 많아서 쇼핑 다니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살려고 어떻게라도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그리고 부모로서 엄마로서 책임감 있게 사회를 나왔으면 그 책임감을 다해야겠기에 그래서 적은 보수지만 나옵니다. 저희들이 산재는 앞에 선생님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산재를 받았지만 저는요 작년 봄부터 너무 많이 아팠어요. 어깨가
어깨가 아파오는 통증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이 딱 지나니까 이 팔이 아파왔는데 그냥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서 계속 치료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작년 봄부터는 정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픈데 옆에 있는 동료한테 얘기했어요. 나 아무래도 어깨가 아픈 게 너무 심상치가 않아. 그랬더니 그 동료가 빨리 병원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영희 씨 조금만 참어. 방학 때 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 방학 때 갔어요. 방학 때 갔더니 충돌 증후군이 의심이 되고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 된대요. 사실은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도 무서웠습니다. 왜냐면 내가 벌어야 하고 또 아파서 누워있으면 내 가정에 많은 일들을 누구한테 분담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렵게 낳은 내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분담이 가야 되고 내가 적은 봇으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 남편한테도 짐을 지워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동료들한테 미안함도 자녀들한테 가정한테 미안함도 적고 저는 수술을 뒤로 미루고 참고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통증 클리닉 가서 주사 맞는 게 있어요. 3개월 버팁니다. 3개월 버티고 또 버티고 해서 겨울방학까지 갔고 도저히 안 돼서 겨울방학이 나면 또 지나면 몇 차례 그 통증 클리닉들의 주사를 맞고서 견디겠지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정밀검사 받았더니 이 회전근은 끊어져서 뼛속으로 말려 들어갔대요. 뼛속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이 수술은 응급상황은 아니랍니다. 응급상황은 아니지만 이것이 굳어지면 평생 장애를 입을 수 있는 노후가 불우한 그런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깨였어요. 그렇게 참고 하다 도저히 안 돼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저는 참 장애인들이 얼마나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생각했지만 저는 알아요. 저뿐이 아니라 저희 동료도 날마다 여기가 아파서 잠을 못 잤어라고 얘기했고 저도 밤마다 잠을 못 잤던 그런 것들에 아프면서도 동료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우리 급식 선생님들이요. 이분들도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죠. 저도 낮에는 미친 듯이 일만 보면 미친 듯이 했어요. 밤에는 이 어깨 통증 있는 사람들은 밤에 정확합니다. 2시에서 3시 잠 못 잡니다. 날마다 만세를 부르고 잠을 들어야 되고요. 잠이 들었다가도 2시, 3시면 어김없이 통증에 깹니다. 이거는 저는 작년에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사진관에서도 입증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시길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얼굴이 그리고 어깨가 균형이 도저히 맞지가 않는다고 여자로서 좀 창피했습니다. 신체적 변형 또 노후에 있어질 장애 참 아이 교육비 몇 푼 좀 벌어보겠다고 이 일 나왔다가 저희 아이한테 나중에 병원비만 무거운 짐만 더 얹혀줄 것 같고 참 날마다 더 서러움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제 수술을 해서 제가 4개월째 됐어요. 4개월째 됐는데 저는 지금은 정기적으로 맞는 통증 주사와 그 어깨 윤활 주사로 조금 다소 활동은 하지만 이 주사의 약발이 조금씩 떨어져 가는지 아니면 이 계절이 그런 건지 또 어깨가 아파 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저희 앞에 동료 한 분도
지금 보조기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보조기 하고 이분 이 자리에 모시고 오기 저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보조기 하고 다녔고 저분 역시도 제가 산재를 같이 해보자고 권유는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피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와 관계가 불편할 것 때문에 본인도 피하고 있고 또 제 옆 동네 학교들 고등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이분들 어깨 회전근 끊어져서요. 이분들도 역시 수술 받았어요. 수술 받았어도 실비보험이라도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 거 없답니다. 그냥 내 돈으로 다 치료받고 그러고서 일 다닙니다. 왜 산재를 안 할까요? 왜 산재를 몰라서 안 할까요? 두려워서입니다. 학교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해봤자 되지가 않는다는 그런 벽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또 학교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도 학교랑 이 산재에 관련돼서 직인 문제로 다소 논쟁이 있습니다. 물론 직인을 안 찍어준다고 해서 제가 접수를 안 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반드시 그들한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자리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저희들 소리를 좀 귀향에 들어주시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무엇보다도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동료한테 말할 수 없고 아프다고 말하면 방학 때 아니면 너무 나이가 드신 거 아니에요? 라는 이런 학교의 비아냥거림이 서러워서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처럼 씩씩하게 나는 아직 열심히 할 수 있어, 돈 벌을 수 있어 라고 하고 스스로 자기를 죽여가면서 이렇게 일하는 우리 동료들에게 좋은 환경으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치 기준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에 선생님 저보다 연차도 오래됐고 150명에 한 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맞느냐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시설, 면접, 숫자 계산 공무원들 잘 하시잖아요. 평수, 면접, 내지는 아이들의 먹는 양 이런 거 계산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다른 사업장이나 또 해외의 사례들도 과연 대한민국 급식실만 이렇게 일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들은 급식 노동자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다른 환경의 급식 노동자들도 저희처럼 일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 분석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대체인력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은 기간제 교사라는 대체인력제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제도가 저희 병가 몇 년 전부터 노조의 도움으로 병가와 연가 이런 거 생겼습니다. 서로가 그런 제도가 있어도 저희들한테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동료한테 너무 미안해서 못 쓰는 거,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따르는 제도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검토하여 주셔서 저희도 대체인력 제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동료들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쉬는 게 아니라 아프면 쉬는 그런 환경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우리 김영애 선생님의 그 아픈 고통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고, 사실 급식은 아침에 학교로 출근하면 저녁에 병원으로 퇴근하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방학에 쉰다 한들 방학에는 쉬는 게 아닙니다. 모두들 병원으로 가서 정형외과나 한의원이나 이런 병원으로 순회를 하는 방학이지, 방학을 편히 쉴 수가 없는 것이 급식실의 현실입니다. 하루 빨리 대체 인력이 마련돼서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동료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대체 인력 제도가 마련돼야겠고요. 또 산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재에 대한 어려움이 빨리 개선이 돼서 우리 근골격계 질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급식실이 됐으면 하고요. 앞에 나와서 이런 힘든 상황을 말씀해 주시길 참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김영애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좀 맛있는 거를 준비했어야 하는데 이제 김밥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네, 지금 앉은 자리에서 김밥을 드시고,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거의 다 도착하셨답니다. 앉은 자리에서 김밥을 좀 드시면서 화장실 가실 분은 갔다 오시고, 잠시만 5분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